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대단히 실무적이고 직선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하긴 어렵더라고요. 일단 시간도 굉장히 짧고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일부 독자들한테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리더십은 뭔가 하면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어떤 리더십, 그런 이제 그리고 친척들, 형제들, 내가 이제 형이나 또 이제 언니나 누나나 되면은 이제 어떤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떤 리더십, 그리고 선후배 관계에서도 어떤 리더십,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있겠건 이제 책임자로 있는 부분이 인생에는 어느 그룹에서든지 있게 마련이죠. 어디서건 이렇게 따지면 리더가 전혀 아닌 사람은 없어요. 후배들에 대해서도, 직장, 가정, 형제들, 싫든 좋든 내가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포괄적인 리더십에서의 리더의 조건. 내가 사랑하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3가지 조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몸의 신호를.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몸 망가지는 사람이 사실 제일 안타깝죠. 그리고 제일 이제 그 주변에서 참 바보 같다고 얘기해요. 바보 같다고. 근데 이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누군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럴 줄 몰랐던 거죠. 그냥 일만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넋두리가 아무 소용도 없게 돼요. 결국에 직장을 이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아파서 자기가 고생하게 되면. 그 신입사원이 사실 그 일 때문에 못 망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우선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게 정말 리더의 최우선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좋은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주변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건강 상태, 어쨌든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 길게 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몸이 아파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는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직 시에는 괜찮았다가 퇴직하고 난 후부터 이제 긴장이 탁 풀리니까 본격적으로 아파서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뒤통수를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왜 회사만 가면 이제 이런 분들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회사만 가면 팔도 저리고 여기 목도 아프고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진급하고 나서부터 흉통이 생기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숨이 막히는 거죠. 장사 안 되고 이런 남들이 얘기하는 그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날만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이런 경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쉴 수는 없잖아 이래가면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공황장애 증상이 있거나 숨이 막히거나 팔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 저리고 이런 경우는 몸이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몸이 신호를 딱 보낼 때 리더의 조건 첫 번째, 그걸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몸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몸이 아파.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죠.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내 몸을 최우선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결국에 이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몸도 망가지고 실적도 엉망이 되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신호를 딱 알아차리고, 여기서 잠깐 스탑. 완전히 빨리빨리 스탑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내가 지금 어디가 안 좋지? 먼저 체크하고, 내가, 요새 뭘 먹고 있었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혹시 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정말 신나게 즐겁게 웃어본 적이 언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내가 나누고 있는지,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게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작은 문제들은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짜증내는 걸 알아차려야, 쉬었다, 이제 쉬자. 쉬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내가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작은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무슨 유기농이니 뭐 그런 얘기 그거 하는 거지. 사실 그런 건 챙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비싼 거를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몸을 생각하는 먹거리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먹지 말고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양배추, 계란, 사과.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면 그게 무슨 크게 그렇게 돈이 드는 일이겠어요. 양배추 한 통이면 굉장히 며칠을 먹잖아요. 사실 배달 음식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몸을 생각해서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음식부터 바꿔보는 거. 그리고 내 말하는 지금 툴을 알아차리고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그럼 쉬어야지. 라고 알아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 관리예요. 벽돌공이 있었어요. 셋 다 벽돌 쌓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자,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에 첫 번째 벽돌공은 벽돌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벽돌공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 벽돌 쌓는 일 자체가 이제 가족 부양, 먹고 사는 일이니까. 자, 세 번째 벽돌공은 신과 소통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벽돌을 쌓아서 그게 이제 교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죠. 리더의 마음 관리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같은 활동을 하지만 사실 리더들의 생각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관리를 통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잠재력 그리고 우리의 기회 이런 걸 더 쉽게 알아차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더 가치를 두는 거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의 성과도 내게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위로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벽돌을 쌓고 있는 게 신과 소통한다는 그 벽돌공이 훨씬 더 그 마음이 정말 풍요롭지 않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음식점에 만약에 홀 매니저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돼지갈비집이에요. 돼지갈비집의 홀 매니저. 그 사람도 리더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 벽돌공처럼 똑같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첫 번째 매니저는 나 그냥 고기를 팔고 있어. 돼지갈비를 구워서 팔아. 이거고. 두 번째 리더는 가족들이랑 먹고 사는 거야. 이 일은. 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나는 가치를 판다. 힐링과 위로를 판다. 사람들에게. 라고 생각하는 리더. 어느 사람이 가장 그 마음에 그야말로 정말 리더다운 그런 마음가짐이겠냐는 거죠. 리더다운 마음가짐이라는 건 본인의 마음도 풍요롭지만 주변에도 그런 가치를 자기의 어떤 그런 팀원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고 그리고 이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늘 시달리고 실수하면 낙오자가 될 거라는 어떤 이제 초조함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리더들이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할 일의 99%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항상 내 일에 대해서 내 일의 본질이 뭐냐,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말 이렇게 어떤 수준 있게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관리를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조차 관리를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마음 관리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단순화예요. 붓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불교에서는 사람의 번뇌, 인생의 고민이 83가지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이 끝나면 또 하나의 근심이 들어와서 그 숫자를 채운대요. 83가지. 그러면 이제 농부가 이제 물어봤대요. 붓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고민들, 내 인생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해결이 안 된다. 그럴 경우 인생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난다. 84개로.
84번째는 뭐냐.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번뇌와 불안 속에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죠. 고민, 걱정거리에 휩싸여서 더 성공하고 싶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어. 이제 근데 그런 어떤 걱정과 근심은 안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그 불교적인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성공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한 사람이나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뭐 가난하나 부자나 전부 다 83가지의 근심을 떠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 그 리더들은 이걸 단순화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불만을 표하고 벗어나려고 막 길을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오게 돼 있어.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야. 우리의 인생은.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제 막 그냥 무조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다음 차례는 너야? 오케이 해결해 보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예, 그 삶을 굉장히 이제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면 돼. 이 문제는 어차피 또 다른 문제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 있어. 자, 해결해 보자.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리더는 결국 그런 그 팀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굉장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잠재력을 더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리더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리더의 조건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디에서건 리더이신 여러분들이시잖아요. 리더의 조건 3가지를 활용하셔서 보다 성숙하고 훌륭한 리더로서의 인생을 사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